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유동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여러분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재판을 받으셨어요? 네, 재판 받았습니다. 뭐 재판정에서 뭐 이야기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판정에서 제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오늘 저를 신문한 쪽은 김만배 쪽이고요. 예. 이제 지난번에도 김만배가 했고 이번에도 김만배가 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예. 저한테 이제 직접 물었습니다. 예. 사실에 입각해 갖고요. 저한테 유불리 전혀 없이 예. 과거에 좀 껄끄럽다 이런 예. 것들까지도 그냥 오늘 다 깠습니다. 싹 다 까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 측에서 이렇게까지 깔 줄 몰랐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만배는 이제 그러면 끝났네요. 이제 뭐 내용에서 거의 이제 거기 뭐 사색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는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죠.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세간에 뭐 밀콩 라이브, 밀콩 TV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이 그 소위 이화영 녹취록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 정청래나 전현희가 뭐 이화영을 격려하고 무슨 독립운동하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진우가 이 녹취록을 깠어요. 깠죠. 그 녹취록에서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가 오늘 이제 고발까지 했어요.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3명을. 거기에 나온 지금 정치자금법은 내가 보기엔 뭐 큰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도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광장에 돈 주고 뭐 이해찬 주고 하는 건요. 지금 핵심은 거기에 나온 이 법원 로비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원 로비 했는 거 제가 과거에 제 책에다가도 썼듯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인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제3자한테도 뿐만 아니라 이화영 쪽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해당 당사자였던 당시 김성태 그쪽에서 도 지금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올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달부터 소위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이건 뭐 권순일이 받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소위 재판 거래라는 것이거든요. 이 법원의 로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로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깜짝 놀라는 대목일 겁니다. 이야기가 터져 나왔고요. 하나하나 지금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화영이 변호사와 나눈 녹취록이에요. 이걸 변호사가 녹취를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저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나눴는데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띨빵한 것 같아요. 띨빵하다. 띨빵하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죠? 저 경상도 용어로 전문 용어로 띨빵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를 유리하다고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까지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말 왜 이화영이 나와갖고 이재명 두드러 잡느냐.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심각한 것이요. 지금 이때까지 나온 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을 대해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1심, 2심에서도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지금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죄는 죄대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이걸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는 건요. 이건 뭐 국회의원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이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녹취가 가능했느냐, 허가를 과연 받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내용에 들어가서 김성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김성태도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김성태의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많이 아시죠, 그 부분? 예, 저는 잘 알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몰랐어요. 로비하고 있는지를. 예, 권순일 대법관 관련돼서 로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김만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니네들 저기 이화영하고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시초문이니까 이제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네가 저 알아봐.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우리 저기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느냐?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정진상이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김만배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가 있다. 쌍방울 루트가 있다 이 이야기고요. 김만배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김만배로서는 지금 소위 이재명 측에서 그 당시에 김만배 루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법원 로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 거기 어떻게 알았냐 비밀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기는 김만배가 가르쳐주고 알지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요. 만배형 진짜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로 넘겨짚고 있는 거죠. 실체는 지금 전부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알아채고 이거 하니까 대단하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배형이 권순일 잘한대요. 그래갖고 권순일 대법관님 만배형하고밖에 이야기 안 된다니까. 이거 김만배는 어떻게 알겠어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 준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배형이 형님이 만배형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만배형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된 건데 나중에 이제 김만배가 저 만나면은 커피숍에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올지 누가 상상이 나겠냐 하면서 이제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측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 줄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유죄를 줬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7대5로 끝난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 이외의 대법관들도 쌍방울 측이나 김성태 측이나 김만배 측에서 접촉을 했겠죠. 일정 부분은. 네. 권순일의 코치에 의해서든 권순일의 소개에 의해서든.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김만배가 통해서 알아낸 거는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의 쌍방울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쌍방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김성태도 이 부분에서 부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대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열받으니까. 동학 선생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진상과 통화했다면 통화 녹음이 우리 지금 유 본부장님이 과거에는 녹음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갖고 저는요 양아치가 아니라서 누구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소위 보험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은 부인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녹취하고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건 변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100%입니다. 그렇다면 1심, 2심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김만배 오늘 그거 재판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뭐 했냐면 그 1심 판사한테 김만배가 180억을 썼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0억 썼는데 1심 판사의 그 친구한테 회사에다가 180억을 투자를 줬다. 그 이야기를 김만배한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고 2심 판사님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유죄가 나오는데 그 판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예. 대쪽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들어가면 예.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2심 판사님은 좀 쫄죠. 예. 그래가지고 2심 판사님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300만 원. 그냥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2심 그렇게 났으니. 대법원 바뀔 리가 없고. 이게 그 대법원은 유무죄가 아니라 2심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2심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확실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김만배 말대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와줄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아무도 몰랐다. 이런 생생한 얘기를 지금 유동규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제 송재 TV 들어오셔도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자신의 재판 말이죠. 네. 다음 달에 있는 1심 재판. 네. 이재명이 변호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각도로 이 판사 재판부. 참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변호사가 오늘 나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당신이 본 적 있냐? 어? 그 김만배가 실제로 그런지 그냥 뻥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 뭐를 이야기했냐면 김만배가 예전에 판결문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온 적도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거 지금 막 던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그거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모욕하는 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김만배가 모욕했지 내가 목욕했냐고.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난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내가 없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김만배가 과거 그거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 확실하다. 그래 나는 김만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예.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봤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거고 사실대로 말한 게 사법부를 내가 지금 그거 한 거냐. 사법부에다가 그거 한 거냐. 나는 김만배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법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김만배가 한 거지 오케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선거법 위반과 저 위정교사 재판 말이죠. 저기도 지금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들을 쉽게 변호사든 뭐 누구든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출입 기자로서 지금 판사를 만나고 싶어도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 왜 만나는지 이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접촉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떤 식이라고 저는 보십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이거 재판 빠져나오기 위해 갖고 위증까지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증 해가지고 위증 교사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지. 녹음됐으니까 그게라도 드러난 거지. 그거 말고도 부지기수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를 시켜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진상이 예. 그렇게 하듯이 지금 뭐 사돈의 팔촌까지 이 판사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 판사를 설득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말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판내기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야말로 지금 사법부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예? 판내기라는 말을 하는 이재명이 사법부를 능멸한 거지. 제가 김만배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게 어떻게 사법부를 뭐라 한 거겠습니까? 오늘도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나왔어요.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과 관련했어요.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 네. 2심 판결과 전혀 달랐다라는 건요. 네. 그 판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지난해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법부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판사들의 태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 언론이 여론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심 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 신진우 부장판사님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예,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묻는 예. 그런 판사님이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예, 그 신진우 부장 판사님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을 2심했던 예. 그 판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2심 판사님 누군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예. 진짜 그런 판사님이 정말 그 사법부를 예. 예, 살리시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대북 송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준비 기일인데요. 이재명이 이 신진우 부장판사만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빌드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중앙지법에다가 연결해달라. 이게 이제 병합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다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거부했어요. 예,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거부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서 받아. 왜냐하면 4개나 재판받고 있고 이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경기도지사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남시장 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수원에서 받아. 이게 대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갖다가 나 신진우 부장판사 피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등판시켜요? 예, 이화영을 국회에 등판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한 소리를 막 해주면은 자 봐봐 이화영이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 동지 이화영은 이렇게 억울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이화영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면서 이화영은 우쭐하겠죠. 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2심 때 걔는 죽었어요 이제 보세요. 근데 2심 판사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막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인데요. 예. 이심 판사 그 한 번 재판이 있었죠. 예. 그 재판에서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항소심입니다. 예. 이건 뭐 1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크게 뭐 정인도 바뀔 것도 없고 예. 2심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격하게 재판을 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주접 떨고 늦춰보려고 해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 고법 판사님들 요즘에 딱 해서 1심에 문제 없잖아요. 바로 기각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화영은 지금 이제 뭐 자기가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유일하게 예. 그거를 좀 만회하는 기인데 자기 참여하는 기인데 예. 그거를 갖다 다 놓쳤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그 녹음 파일까지 자기가 내고 싶지 않았던 보험용 녹음 파일까지 이게 나오는 바람에 개딸한테까지 나오고 욕먹고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개딸한테도 이제 뭐냐면 그 후원금이 끊겼다. 예 후원금이 끊겨요. 예 그래서 예. 정청래가 나쁜 놈이 됐어요. 개딸들에게. 뿌행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사실은 탄핵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예. 지금 다음 달에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네.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으로 전체 대한민국 검찰로 움직이지만요. 예. 판사는 물론 개인적인 자기 그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합니다. 예. 그래도 판사들도 다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예. 3,000명이요.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거 사법부를 겁박을 좀 하고 싶은데 검찰처럼 예. 이 잘못 건드렸다가 예. 이 다음 달 재판에서 가중처벌이 딱 걸려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담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제가 보기엔 찝쩍거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화영 말입니다. 네. 이화영이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네.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진술 번복을 했죠. 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면회를 오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네. 또 이번에도 이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을 네. 만들어 놨고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이죠. 네. 이 본부장님도 계신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주변에 이 모든 것을 다 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꼽는다면 이화영을 꼽아요. 네. 이게 혐의 자체도 말이죠. 예.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 혐의는 상당히 덜 수 있어요. 아, 이 근데 구조 지금 자체가.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2심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가서 그렇게 난장판까지 쳤어요. 예,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북 송금 자체는 지금 혐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 대북 뇌- 송금에 뇌물- 대한 외환 거래법 거래법 위반 이런 위반, 거 뇌물 뭐 이런 거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3자 뇌물이 들어오면요. 예. 이 이화영은 이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그 못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뭐냐면 빨리 선처를 바라고 사실대로 이실 짓고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이 그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사면해 주는 거. 그래서 금이환영하는 거.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법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심에서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이재명 파라는 거는 싹 사라질 겁니다. 예, 그다음부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우기에 이제 바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화영도 더 이상 기댈 게 없고요. 이재명 그동안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여러 사람들도 뭐냐면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여자가 쭉 나오면서 다 연루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코로나의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마 다 이제 뭐 그동안 이재명의 지위 때문에 못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자동 거기 그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하다못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런 권력으로 공무원들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다 사실대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다니까. 자기 부하들 아니에요. 그 부하들을 절대 기소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빨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전영수 국장님 굉장히 평판이 좋았거든 성남시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재명이 잠깐 왔다가 10분 왔다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유서에 말이죠. 네. 그 이재명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말 하다고 10분 있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인수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다 봤는데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당황한 거죠. 자기를 좀 편들어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왜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합니까?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법이 그거예요. 유동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검찰들하고 딜한 거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기소 안 당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다 패턴이 똑같고 변명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딱 세워놓은 예, 맞습니다. 자기 시나리오. 법꾸라지 그 논리가 예,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입니다.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이 서면 질의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 부분 경기도에 있는 그 공무원들 다 알아요. 이 내용.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결제 라인 특히요. 예.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참
공무원이 참 힘듭니다. 사실 예, 이 맞습니다. 선거하고요. 예. 이 인사권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 잘못 보이면 한 2번 지나가면요. 한 8년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예. 사표내야 돼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사표 못 내잖아요. 못 내죠. 그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겪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밑보이면 그렇죠. 저기 뭐 쓰레기 치는 데 있잖아요. 연구소나 뭐 이런 아니 쓰레기 뭐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예. 저기 그런 쓰레기 뭐 이런데 종량제 그거. 아니 뭐 쓰레기 하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데로 보내요. 예. 그래갖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면은 이재명이 전부가 다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들만 다 거기 모여 있는 있어요. 거예요. 거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예. 이 고시 합격한 사람이 예. 어디 연구소에 10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냐. 한참 미래에 될 젊은 나이에. 예. 다 그 인사권자인데 찍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 연구소는 잘 되겠다 제가 하니까 예. 연구할 내용이 없답니다. 예. 문제는. 예. 잘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변에 뭐냐면 코딱지도 파주고, 예. 그 다음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뭐 이래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감옥 가줄 준비가 돼 있어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예. 일 잘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 유 본부장님한테 들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제가 코딱지는 박찬대가 코딱지를 타준 거는 이해를 해요 또. 예. 기분 좋아하는 건요. 예. 근데 차은우죠. 예.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면 기분 좋다 하는 그건 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못생긴. 놀리는 거잖아요. 그 놀리는 거죠. 그렇게 못생겼는데 지 거울도 안 봐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웬만큼 생긴 사람한테, 예? 뭐 유동규 정도 생긴 사람한테, 차은우보다 잘생겼어. 그러면 칭찬인 줄 알지. 내가 좀 잘생겼나 보고 이러는데, 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딱 생겨가지고 눈을 뜨다마다 해가지고, 신발을 타고 다니는 인간이, 예? 거기도 뻔히 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욕인 줄 알아야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예. 하면서 예.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형수한테 욕하고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잖아요. 예. 진짜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예. 예. 김성태. 예. 무참 실패입니다. 예. 예. 네. 아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웃었어야 되는데 김성태 쪽에서 상당히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많이 남았죠. 예,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입 열고 싶어갖고 예. 원래 이제 김성태 씨가 제가 볼 때는 그 A형인 것 같아. 예? A형 아니면 뭐 O형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B형이었잖아 저 같은. 벌써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좀 아끼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딱 그거 있는데 원래 B형들이 이게 있잖아요. 말을 못 할 수가 없어. 왜 B형들이 그 바람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냐면은 B형들이 그게 있어요. 비밀이 없어. 비밀을 두잖아? 그러면은 병들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거울 보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 나 바람 폈다. 거울 보고라도 이어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거를 가슴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만약에 B형이었으면 벌써 나왔는데, 예, 그나마 A형이나 한 O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본부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 11월 15일 그 1심 선고가 내려지면요. 예. 저도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이 재판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예. 이 재판하기 전과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네. 지금은 뭐 이재명이 대단하게 뭐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네. 1심 선고에서 정확하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되고 그 혐의가 쭉 이제 인정이 되면요.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가 확 바뀐다라고.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요. 예. 이재명은 지금 저기에서도 뭔가 유지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예. 저걸 이제 또 뭔가 부인을 하고 이제는 또 재판부를 공격하면서 부인해 가야 되거든요. 예. 자기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이화영부터 지금 돌아설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으로서는 그거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이 사람 관리를 뭐
코딱지만큼 높거든요.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실상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서도 지금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다. 예,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2005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있죠. 네. 그거를 상당히 뒤에 자기가 밝히죠. 네. 음주운전 부분을요. 예. 이재명이 그게 뭐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전혀 안 합니다. 예. 이재명 자기 불리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친문들 누르고 이 주댕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를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욕 처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또 밤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발작 버튼 딱 눌러지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그 SNS로 막 올렸는데 그게 헛소리야. 그런 거 많았죠. 그게 많아갖고 우리가 오죽하면 정진상 있잖아요. 비밀번호 바꾸고. 비밀번호 바꾸고. 그러면 정진상한테 전화해갖고 비밀번호 이거 어디야? 지 비밀번호 뭐야? 이러면 또 자꾸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정진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비밀번호까지 바꿀 정도로 그 비서들이 그 정도로 했었어요. 이재명이. 유명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걷어먹이고 키워놨더니 나 몰라라 하고 유동규 그런 사람은 저 측근에 없습니다. 그래. 감사하다, 재명아. 예, 라는 거죠. 예. 좀 섭섭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왜 섭섭합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야, 덕분에 내가 정신 빨리 차렸어. 감사하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 보훈부장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 상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쌓였잖아요.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재명의 음주운전 말씀을 드린 건요. 지금 뭐 어제부터 이제 온 세상이 음주운전 때문에 정확하게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고. 그 엄주운전이 아니라요. 음주운전 해보세요.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 그러니까 엄주운전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저는 그걸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한 거예요. 근데 뭐 다시 하라니까. 쌀 해보세요. 쌀은 됩니다. 아, 됐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거에 밀양에 5공화국 국대 밀양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원스타 출신인데 그분이 저희 우스갯소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가 육사에 들어갔을 때 저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요. 저보고 살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살 하니까 저 살 못한다 하면서 살도 못하는 놈하고 놀리더래요. 옆에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쌀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부 경남에. 그 말씀 제가 했는데 별로 그게 웃겨요?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아니 정말 이거 분위기 또 제가 서정우 변호사하고 같은 이 분위기를 어떡할까 이거. 같은 고향인데요. 서정우 변호사보다는 제가 그래도 발음이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자, 정진상하고 저는 방송으로 훈련을 했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정진상하고 정진상하고 김용이 노래방만 가면 그 룸사랑만 가면 싸워요. 서로 지가 더 노래 잘한다고. 근데 사투리로 부르죠. 아니요. 그럼 김용은 박자가 없어. 그러니까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벌써 반주가 끝났어. 반주가 끝났는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 혼자. 그런데 반주 끝났는지도 몰라.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음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음치라고 하죠. 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나긴 밤을 다라라 리리라라라라리라 하잖아요. 그 노래 하잖아요. 나라리라라 가사는 그건데 노래는 달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또 그 김윤아 노래 있잖아요. 뭐 그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나는 나중에 진짜 그 김윤아 노래를 듣고는 야 이거 괜찮은 노래였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정진상이 부를 때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가 만나기만 하면 뭐냐면 내가 노래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평가해달래. 똑같다 씨.
저 음악 노래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좀 서정옥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니까 똑같다. 아니 그 네, 부분 네.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저기 댓글에서도 서 변호사와 저가 비슷하다는데 네. 그건 서 변호사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십시오. 서 변호사하고 제가 같다면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 훈련을 받은 문제 있으세요? 자 그렇고요. 저는 돌직구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들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재명한테 잘렸겠어요. 예, 눈치가 없어갖고. 예. 이거는 참 경상도 사람에게는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뛰어넘기 힘든 부분이고요. 네. 또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문다혜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네. 상당히 이해를 제가 네. 이거 사실은 문다혜 관련해서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의 뭐 만취 상태예요. 네. 이거 사실 수치 이야기 하는데요. 그 네. 만취가 되면 수치 의미 없습니다. 네. 그 이상 되면요. 네. 잘 아시죠? 그런 네. 겁니다. 이 만취가 되고 새벽 3시까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뭐 이 남자하고 마셨는데 그 남자는 왜 그걸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그다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그 운전을 하는 걸 보면요. 거의 뭐 자기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사람도 칠 뻔했어요. 사람 칠 뿐하고요. 예. 거기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CCTV로 다 공개가 됐죠. 그게 조금만 정신이 있었으면 대리운전을 했을 거예요. 그게 완전히 거의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예, 이게 완전히 그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제정신이 좀이라도 있었으면 했을 거고. 이 큰일 난다라는 그 예.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빈트가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줄 수가 없었어. 남자한테 그 남자하고 분명히 또 이제 이게 또 이게 함부로 그건 뭐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불러줬지. 웬만하면 남자가 안 불러주겠어요. 제가요. 예. 이 문다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본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네. 그 제가 아버지 부모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40이 넘었어요. 41살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폐악질을 했어요. 네. 거의요. 네.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보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40의 나이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음주운전에는. 네. 그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지금 각종 특혜 비리 수사요. 전주지검은 지금 압수수색을 다 했고 다 이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 계좌 추적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문다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문다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와대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모를 겁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를 짓밟으려 한다, 참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경원이 61명인데 좀 이런 게 푸카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뭘 떠들러 대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다 투사같이 보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백개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예, 지금 바리케이드가 없어졌는데, 근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지금 문다혜를 가득해서 예수다. 예? 뭐 아빠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를 대속해서 저기 그 음주운전을 했다. 이야기인데, 예, 그 음주운전은 따로 감옥 가고 아빠도 따로 감옥 가. 대속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신성모독하면 니들 잘못하면 큰 정말 천벌 받는다. 예. 우리 참고로 본부장님은 그 감옥에 잠깐 가 계실 때 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아무 때나 저렇게 팔면 맞습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심심하면 예수를 팔아요. 아무 때나 팝니다. 뭐 조국도 예수가 됐다가 예, 이재명도 맞습니다. 예수가 됐다가 예. 뭐 전부 다 예수예요, 저쪽은. 예. 예. 이재명 지도 예수고. 예. 예. 그 문다혜 때문에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터졌습니다. 음주운전만이 예. 아닙니다. 사고까지 났어요. 이 음주운전의 사고입니다. 이거 굉장히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예. 그 법에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 지금 이제 오늘 경찰에 나온다 했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뭐 기자들이 그 뭐 어마어마하게 진을 쳤거든요. 네. 아마 오늘 나온다 했다가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른 날짜를 잡자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나와야 합니다. 이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네.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네.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그 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네. 그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예요. 네. 왜 이럴까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어디를 나갔습니까? 문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동병상련 해보자. 그래서 힘을 맞대가지고 이 위기를 같이 한번 극복해 봅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했는데 문재인이 어디를 갔습니까? 경기도청을 가갖고 경기도청을 갔어요. 경기도청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청에. 김동연이죠. 김동연 있잖아요. 그러면 김동연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재명하고 선 긋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 부지사 같이 불러들인 게 전해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해철하고 손잡고 가는 게 지금 김동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전선을 지금 걷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경기도에 가갖고 예, 김동연을 예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바리케이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기도 싫고 이러니까 어정쩡하니까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제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제가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그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제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 눈치가 없잖아. 그래갖고 바른 소리를 한 바람에 그때 이제 뭐냐면 김부선 터져가지고 막 방송만 틀면 김부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낙지집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진상한테 막 그랬어. 그리고 그 낙지볶음은 이재명이 산 건 맞아요?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잖아요. 우리 대장을 자꾸 까는데 그래갖고 아니 김부선하고 진짜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면은 빨리 우리 고소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김부선하고 관계없으면 김부선 고소해라 막 댓글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라. 그래서 야 우리 고소합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봐라 이러더라고 정상이. 그럼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갔어요. 그래갖고 시장님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시장님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우리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게 팩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면 되고 이게 팩트면은 이게 디펜스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저도 이제 우리도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거든. 이재명이 그 B형 때문이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황했어. 그래서 호기심은 좀 있었지. 남자인데 뭐 나도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좀 바라다주고 했지. 이러는 거야. 어물어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 있었네 딱 싶어가지고 나왔거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명인 씨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거기 저 아트센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트센터에다가 VIP 담당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뿔딱 찍어놔가지고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때 당시 이제 비서가 누구냐 백종선이었거든. 백종선이 와가지고 유동규 이 개새끼 유동규 이 새끼가 진짜 와가지고 열받게 만들어놔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지만 이재명이 좀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아니요. 할 때 진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 돌 직구야. 그냥 그것밖에 없어. 딱 보면 눈치가 딱 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예,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솔직하게 물어봤죠. 솔직하게 물어봤다가 솔직하게 아주 그냥 이재명이 나 나가고 난 다음에 저런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그 남방 열사예요. 그래서 국회에 온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증인으로 오는 날 제가 마침 기자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김부선 씨 보러 한번 나가자. 곧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걸 뭐 굳이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에 그 TV조선 뭐 이래 이제 종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잠깐 봤어요. 실제로. 네.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상당히 우리가 이것도 경상도 말인가요? 네. 대차 보이는다. 네. 제가 네.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대차 보이는 좀 기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상당하더라고요. 저 옆에서 또 봤는데 네. 뭐 말을 나눠보진 않았지만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이재명이 상당히 저게 뭐 좀 후달리는 거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두 사람 사이는. 아 근데 뭐 남녀간에 모르죠. 모르죠. 알 수 있나요? 그거 잘 모르는 걸 대놓고 거기에다가 아이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뭐 저 몰라 나도 궁금해갖고 네. 물어봤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또 측근이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막 또 물어봐. 그럼 내가 팩트를 알아야 어떻게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 내가 뭐 호기심은 좀 느끼고 그 집에 바라다 준 적은 뭐 좀 있지 이러길래 있었구나.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백종선한테 화를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거기 저기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조명은 씨 만났잖아요. 하루는 씩씩대고 난리가 나서 왔더라는 거예요. 유동규 막 그러면서 백종선이. 산낙지는 맞는 이야기죠. 낙지 먹으러 갔지. 그 김무선 씨가 이야기한 거니까. 네. 그 듣고 그 당시에 우리 기자들이나 정치권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네. 참 정말 네. 마지막 경우에 용서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네. 수마 새끼가 그 산낙지 하나 네. 해준 것밖에 없냐. 네. 그 이야기는 했어요. 네. 그거는 참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네. 그건 참 사내 자석이. 그런데 지금 많이 해주지요. 지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김두선 씨가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돌려주죠. 그런 걸로 돌려주는 거죠. 저 예. 변호사비 못 주니까 공천 주고. 예. 참. 다른 걸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후원금이나 받아. 뭐 이렇게 했나 보죠. 뭐. 그 이재명과 네. 골프도 치셨고 하니까 모욕도 같이 하셨죠. 모욕 같이 했는데 제가 뭐 지저분하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점 있나? 없나? 아니 예. 뭐 이야기가 이왕 이래 된 거 네. 우리 왜 목욕탕 가면 그 뭐 이야기도 서로 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딱 해놓고요. 우리 같이 모욕이다 칩시다. 샤워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아니 되겠습니까? 사람이 눈치가 딱 보면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러지. 아니 그 노골적으로 아이고. 하지 않지만 그 저 당에 들어가게 되고 옆에 앉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술 이렇게 좀 보면서 네. 그 남자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네. 똑똑 처음 보면 그거 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를 쓰고 그때 가발을 썼기 때문에 네. 목욕탕에 가면 못 알아봐요. 네. 그 상당히 조크입니다. 네. 상당히 닮은 사람하고 공을 쳤는데 네. 이 형님인가 뭔가 이래요. 저 가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네. 그런 이야기 농담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셨네요. 그러면 그 조춘 씨 닮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조충과 비교하는 건 그건 솔직히 그 차은우의 느낌이죠. 그 이재민과 비교되는 차은우의 느낌. 자 이건 조커입니다. 조춘 씨 정말 그 예. 아유 훌륭한 분이에요. 연세도 예. 많으실 예. 것 같은데. 네. 예. 네. 예, 그렇고요. 저를 놀리시는 거지 조춘 씨를 뭐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주제로 꼭 돌아가야 예.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돌아옵시다. 이번 국정감사 예.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예. 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이제 예. 뭐 거의 난동을 부릴 겁니다. 이 맞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갖은 뭐 이걸로.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이 지금 매달릴 곳은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 뭐 재보궐선거, 별것도 아닌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이 물타기를 해야 돼요. 네. 자기에게 이 변호사들도 거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무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형량이 문제다. 예, 형량이 문제죠. 자기한테 형량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예. 지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 저 이재명이 말이죠. 예. 그걸 국정감사장을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다의 음주권도 터져가지고 뭐 완전히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이 앞으로 이 다음 달 그 11월 15일까지
이런 난동질 이외에 또 뭐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이재명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예. 전 지금 남은 거는요. 지금 이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지금 사실 극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극좌파들. 네. 걔들은 진짜 뭐 거의 간첩이라 봐도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총련 출신들부터 해갖고. 그래서 아주 극좌파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 막 진짜 강목으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전남대에서요. 예. 그 전남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냐면, 전위대를 하나 옛날 같이 만들어서 뭐냐면, 폭동 시위 한번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 폭동 시위를 왜 일으키느냐?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죽어 나가면 이제 경찰이 죽였다. 해갖고 살인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옛날부터 좌파들이 주로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예, 뒤집어 씌우기. 흔히 써먹던 거죠. 왔고요. 예. 소위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민노총도 여기 지금 가담을 했어요. 네. 민노총도 이제 또 파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 계산대로 지금 민주당과는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노리는 게 지금 주말마다 하고 있는 저 탄핵 집회 적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불씨를 키워야죠. 키워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폭력적인 이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민노총이 됐건 예. 어디가 됐건 파업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물러나라 뭐 하면서 예. 강경 시위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 강경 시위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간을 봅니다. 예. 야, 요때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일 저지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위 부대가 이제 막 들어가갖고 이제 두드러 부수면 이제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점을 기다릴 겁니다. 예, 그 시점을 기다려가지고 요게 이제 타이밍상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오면 생뚱맞으니까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이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망 이게 이제 뜨면은 예, 우리가 이제 또 정부도 못 참으니까 강경 진압하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네. 아니고서는 이걸 뚫고 나갈 없으면 길이 없다. 네, 지금 뭐 별짓을 다 해봐도 다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고 뭐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근데 정말 저기 기자님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뭐가 말씀입니까? 예. 저 댓글에 계속 우파의 조춘이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연세가 많으신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를 죄송합니다. 저를 계속 놀리고 있는 예. 걸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예. 걱정이 저는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요. 예.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저도 송할머니 없습니다. 예, 저도 송할머니 없습니다. 저는 단지 조춘 씨에게 예. 사실 예. 미안한 그 부분만 있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왜 조춘 씨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 이재명 특히 이화영과 문다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꼭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요.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한동훈 대표 이재명 이렇게 부산을 간다라고 합니다. 예. 부산이 지금 소위 불똥이 떨어졌어요. 예. 이 지금 금정구청장 예. 금정구청장과 광화군수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전남 두 곳을 놓고는 뭐 이재명과 조국이 싸우든지 말든지. 냅둬요. 냅둬요. 그럼 냅둬요. 그 동네는 냅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뭐 그건 뭐 이제 예. 진영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당이 개입되는 건 아니어서. 예. 그래도 이기긴 왜냐하면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뭐냐면 전부 다 좌파들이 교육감 받아가지고 다 버려놨잖아 애들이. 계속 지금 머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예. 아니 본부장님도 머리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저도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기 소갈머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남들 놀리고 뭐 하는 게 이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이제 방송 끝나고 의도 터질 수도 있는데도 예, 제가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 용서하시고 아무튼 오늘 어쨌든 재보궐선거 말이죠.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사돈 팔촌 다동원해가지고 서울시에 아는 사람은 좌파 우파들은 무조건 예 다동원해서 예 행동해가지고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진짜 서울에 아는 사람은 다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반드시 투표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우파 교육감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예. 부산 금정구청장 그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재명과 조국이 처음부터 단일화하도록 해놓고는 씌워버린 겁니다. 예. 부산 금정 주민들 또 한 번 속이는 겁니다. 그 부산의 발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목을 잡은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강화 부분에 안상수 전 그 인천시장이 나와 계신데 그 지금 전체 구도에서 그 안 시장님, 저도 참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안 시장님은 좀 다른 일을 역할을 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시장님이 좀 결단을 하셔서 이 한쪽으로 보수파가 정말 이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그 뭐 여기 저기 댓글로 뭐 누구나 저거 이런 거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본인이 행동하는 우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그렇죠. 이거는 어렵단 말이죠. 전화 한 통 돌리고 전화 한 통 돌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만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정말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두 분, 세 분한테만 전화를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두 표가 모자라서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두 표를 채우겠다고 이 생각만 하시면은 반드시 이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신골드 먼저 광고부터 들어. 광고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광고 준비되셨죠? 예. 소개 광고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예. 삼이자 씨가 지금 잘 소개를 해 주셨네요. 환신골드. 환신골드 드시고 계시죠? 네, 쭉 먹고 있습니다. 환신골드 뭐 효과가 좀 나옵니까? 네, 머리카락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거는 제 농담이고요. 예, 네. 지금 힘이 제가 오늘 저기 그 증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낮에 방송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파김치가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방송하면 또 에너지가 솟아요. 이게 전부 다 환신 골드를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신 골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콩 라이브 내일 오후 1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강찬호, 정혁진 세 분. 그런데 내일 오후 7시, 오후 1시도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오후 7시입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3명이 같이 다 나옵니다. 내일 오후 7시요. 예. 사실은 뭐 이 한 분만 나와도 충분히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세 분이 같이 나옵니다. 세 분 나오시는 내일 라이브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화영 문다의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유동규 본부장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면 유동규 TV 또 저는 송은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도 해드리면서요. 네. 아무튼 그 송은재 우리 그 기자님 논평을 들으면은 진짜 그 가슴이 울리는 그런 논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그 조천 면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